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직무 토크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 기획 직무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토크쇼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 기획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헤쳐 드릴까 하고 전문가를 역시 모셨는데요. 외국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에서 사업 기획 업무를 진행하시고 또 현재 많은 제약바이오 후배님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박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저는 파사 컨설팅에서 지금 사업기획 업무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력을 갈성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제약사에서 영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국내 제약사에서 사업기획 업무하고 마케팅 업무하면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왔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무 토크쇼에 나온 모든 직무를 거의 다 하실 줄 아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 네. 역시 커리어가 빵빵하신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저는 지금 뿌듯하고 질문이 어떻게 올라올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바이오 기업에서 이 사업 기획 어떤 일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신문 기사에서 보면은 뭐 A라는 회사가 기술 수출해서 글로벌 제약사에 뭐 1조의 매출 이렇게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네네. 거예요. 그런 업무가 사업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 우리 파트너사를 좀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조사 업무도 하고 우리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질 도입하는 업무도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물질이 사업성인지 검토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제약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계약으로 파트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트너사들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업무도 해서 좀 업무 분야가 딱 이것만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매출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또 필요한 분야들이 딱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뭐 영업이나 마케팅은 더 눈에 잘 보인다고 생각이 됐는데,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전반적인 걸 다 하신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신약 개발 사업부터 신제품 런칭, 시장 조사 이런 것들 정말 안 하는 게 없는 듯한 그런 직무인데요.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커리어나 활동을 해야지 또 이 직무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처음에 고민은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사업 기획 직무를 내가 처음에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하시는데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업 기획 직무로 아예 신입부터 시작하겠다와 아니면 커리어를 쌓으면서 사업 기획 직무로 가겠다. 이렇게 두 네네.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기획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뭐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분들도 굉장히 커리어상으로 좋은 역량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문과 쪽 전공을 했다면은 이제 그쪽 이제 문과 쪽 역량을 가지고 플러스 내가 부족한 전문적인 게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은 구직자분들이 사업기획 직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하게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굳이 이렇게 밀고 갈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내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잘 해야 되지만 사업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영, 경제, 재무 분야에서 많이 또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수님처럼 다양한 분야를 좀 탄탄하게 알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어떤가요? 네,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예, 네. 같이 이제 주변에서 일하시는 사업기획팀 일하는 분들을 보면요, 네네. 한 비율이 한 7대3 정도로 기존에 이제 다른 직무를 하시면서 사업기획팀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한 7 정도, 처음부터 이제 사업기획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해보면서 사업기획팀 오면 그 동안의 경험들이 최종적으로 사업기획팀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전에 여러 가지 직무 중에는 뭐 다른 파트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직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많이 옵니다. 영업 부서도 굉장히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영업 부서에서 바로 오기보다는 보통 마케팅 직무를 경험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영업 부서는 담당하는 품목, 담당하는 지역에서 한정돼서 한다면 마케팅 부서는 내가 담당하는 품목을 전국 단위로 이제 확장시키는 거고요. 사업계획팀은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어떤 전략을 짤지, 어떤 기획을 할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뷰가 딱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하시는 분들이 왜 마케팅이 많은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이런 분야는. 근데 저도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이제 제약업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서 일을 하지만 네네. 항상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쵸. 이해하기도. 네, 이런 거를 시장에서 진짜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평가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다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희 임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랑 여쭤봐도 다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만큼 또 성취감이 있고 재미있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기획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또 건전한 호기심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셔서 오히려 사회자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닌가 사업계획 업무를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계획 업무라는 건 시작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이제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어느 분야가 어느 질환군이 트렌드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이거 뭐 산업부는 질환군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이미 사업계획에서 많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계획팀이 혼자 일하고 혼자 단독으로 뭔가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시장을 보려면 마케팅이랑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연구개발팀이나 아니면 생산팀 아니면 뭐 기타 마케팅팀하고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뭐 검토하기 위해서는 영업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팀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랑 일을 많이 하고 타 회사 이제 다른 사업계획팀 담당자들하고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럼 사업 기획을 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실 경험담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좀 과거에 굉장히 재밌게 일한 건 회사명을 좀 언급하기 그러니까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된 신약을 런칭 준비하는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 기획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업무도 같이 병행했던 거고요.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면서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계획팀이 관여를 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되고 우리 사업 파트너를 선정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1년 넘게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약이 출시한다고 신문 기사를 나올 때 신문 기사에 나온 모든 게 제가 다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뭐 대표님들끼리 계약수하면서 업무 협약을 하는 계약식 사진도 제가 모두 다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업무적으로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뭐 내가 만든 아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또 변화가 있잖아요. 그 사업기획 업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에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좀 아마 기사를 통해서 아마 일반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기존에는 사업기획팀 업무가 회사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풍성하게 하고 강화하는 데 많이 초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군을 이렇게 더 잘 갖추고 어느 제품을 좀 도입하고 어느 회사 좀 잘 되는 품목을 같이 협업을 해서 회사 매출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CMO 사업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예 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신사업으로 우리가 제약 품목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CMO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더 확장하거나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더 틀어서 더 크게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약들이 아무래도 바이오 벤처에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 기획 업무도 바이오 벤처에 관심이 많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미 승인 다 됐고 상업화된 품목들을 많이 검토했다면은 지금은 바이오 벤처에서 좋은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데를 발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이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심지어 이제 큰 대형 제약사에서는 엑셀러레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벤처 회사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키워주는 업무까지도 같이 하면서 신사업 기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교수님이셔서 말씀 너무 잘하세요. 아마 사업기획 분야에 대해서 지금 좀 새로운 그런 질문은 따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질문 남겨주시고 워낙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다른 파트도 괜찮습니다. 질문 다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 제가 드려서 답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개발, 사업기획 이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잖아요. 인재상과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그런 사항들, 자격 조건 이런 걸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쵸, 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나 이런 바이오 쪽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좀 유리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이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른 타 전공 대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타과 이제 전공생들이 사업 계획을 한다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시장 조사나 아니면은 뭐 마켓 리서치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성 평가로 해서 밸류에이션, 재무적인 측면을 잘 볼 수 있다나 아니면은 향후의 미래 제품에 대한 성장성을 나는 마케팅을 어느 이제 회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 회사를 마케팅하는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전공했는데 내가 사업 계획을 하면은 이런 쪽으로 회사를 더 이제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좀 잘 확인하고 이제 대신에 제약 산업에 대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도는 충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이 어떻게 되건 이 산업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기획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필수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후배들도 이렇게 양성을 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친구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라라고 좀 권유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후배분들에게 하는 거는 사업 기획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너무 그쪽에 가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제가 커리어를 쌓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쌓았듯이 제약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접근하면서 사업 기획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이라는 업무가 솔직히 회사 전체에서 보면은 뭐 회사 전체 인원이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사업 기획을 하는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된 기회를 너무 뚫으려고 하기보다는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로 하면서 점차 내 커리어 패스를 쌓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후배들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좀 커리어를 고민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처음부터 교수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이게 좀 탄탄하게 밑바탕을 깔아놓고 또 사업기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라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감사합니다. 석사 이상이 유리할까요?라는 질문도 있네요. 석사라고 딱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후보자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잘 하겠구나라는 저희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컨설팅 하시니까 사실 직무도 되게 중요한데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참 큰 문제잖아요. 어떤 바이오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좀 좋은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조금 미리 와서 앞에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네. 마케팅 설명해주신 부장님께서도 네. 해주신 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에 너무 일치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회사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탄탄한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곧 회사의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탄탄하게 돼 있고 미래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이제 좋은 회사를 고르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제 현업 담당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회사 출신들이 이제 산업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면은 아마 이제 내가 좋은 회사를 고르는데 좀 더 쉽고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마케팅 담당하셨던 분도 너무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약간 생각도 들고요. 한편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고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두 번째 듣긴 했는데 사실 구직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한눈에 정리돼서 회사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잖아요. 어떤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색하거나 찾아보면 좀 그 회사가 좋구나 나쁘구나 알 수 있을까요? 뭐 나쁘진 않겠지만. 네.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찾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회사 포트폴리오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가셔서 파이프라인 항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IR 자료를 만듭니다. IR 자료는 게 네. 이제 회사의 뭐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가 갖는 가치를 회사가 직접 그 IR 자료에 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고 여기는 뭐 A라는 회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뭐 B라는 질환군을 타겟으로 약을 개발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넓게 질환군을 넓게 펼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매출을 신약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워낙 이런 걸 알려주는 매체들이 잘 돼 있어서 맞아요. 교수님 때는 부분을- 어땠나요?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도 이제 인터넷 서칭 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에서는 조금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데 유료 데이터들도 많이 회사 차원에서 구매해서 보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주식하시는 또 친구들이 많아져서 IR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긴 한데요. 적극적인 검색, 네, 도움이 됩니다. 연봉이냐 미래 발전성이냐 너무너무 힘든 결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직무에 따라서 그럼 이건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연봉 차이가 좀 이렇게 가나요? 아마 연봉을 고려하시면은 네. 제약 업계로 말씀드리면 영업을 하시는 게 더 그래요. 연봉 측면은 더 좋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도 확실히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당도 받으면서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업 기획 직무하는 친구들보다는 연봉 이렇게 총 수입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비용 뭐 지출이 그만큼 비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돈보다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일을 잘했을 때는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제 연봉은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네,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사업기획 직무뿐만이 아니라 취업으로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활동을 조금 못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많은 이렇게 딥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직자분들도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산업이 타 산업 대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일자리 기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 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래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잠재성도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특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이 이제 잘 선택하셔서 일을 이제 하시는 거를 조금 응원드리고요.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제 한국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마 오늘 또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인재들이 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박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